홍공 후짜. 네, 오늘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급한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엄마가 매일 영어 단어 30개에서 50개 정도 외워서 시험 보는데 틀릴 때마다 한 단에 20번씩 깜지를 시키셔서 힘든데 이 영상 보여드려도 못 외우면 깜지 쓰면서 계속 반복해야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지 라고 하시면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기존 팩트는 매일 단어 시험 보고 있죠. 30개에서 50개. 시험 볼 수 있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수 있고. 근데 틀릴 때마다 당연히 틀리겠죠. 다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출난 진짜 그 애들 빼고는. 그렇다고 이게 틀린다고 또 이 친구가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일반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른들한테 시켜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 단어에 20번씩 깜지를 시킨다. 거의 뭐 벌을 내리는 거죠. 징벌성 과제를 주는 거죠. 근데 영상, 제 거 이제 홍콩 단어 영상인데 보여드려도 못 외우면 깜지 쓰면서 복습해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 라고 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한번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좀 답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깜지로 단어 외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집은 30개에서 50개 시험을 본다. 매일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이가 단어를 외우는 방식은 사실은 뭔지 좀 궁금하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운다라고 하면 시험이 지금 당연히 혹시 시험이 이런 시험이라면 제가 볼 땐 최악의 시험인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스쿨이 있으면 엄마가 스쿨이라 불러주고 뜻이 이제 만약 학교라고 쓰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시험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쿨 학교 된 거는 나중에 스쿨이 문장에서 나오면 당연히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스쿨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그렇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든지 다른 단어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들은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은 문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일단 시험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개, 50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펠링 뜻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물론 이 집이 지금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문맥이 부족해서 좋은 시험이 아니다. 문장 안에서 그쵸? 밑줄을 뚫어가지고 뜻을 주고 요거 해당하는 단어를 뭐 써라. 혹은 이제 문장 안에서 이 단어를 밑줄 그어가지고 요거에 이제 뭐 그걸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죠. 뭐 이런 식이 있다. 요런 걸 주고 이게 이제 이때 얘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라고 쓴다. 요런 시험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문맥 안에서 그나마라고 말했어요. 이걸 찾는 거니까요. 물론 전체 글 안에서 찾는 것도 더 좋긴 한데 그나마 이제 스펠링 학교보다는 이게 더 좋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시험이 만약 요런 식이라고 하면 제 느낌에 그럴 것 같긴 한데 30개에서 50개 그냥 이런 식으로 시험 보고 만약에 틀렸다. L자 하나라도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너 이거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스쿨 학교라고 그쵸. 요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그쵸. 계속 반복을 20번씩 깜지를 시킨다는 거죠. 이 깜지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깜지는 결국 문맥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다 까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치기 직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이 정도 올라가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좀 급격히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 시점에 내가 틀렸던 단어들 있죠. 그거를 이제 깜지에서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아셔야 될 게 외웠던 단어들 있죠. 시험 때 맞았던 단어들도 같이 까먹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상만 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아마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일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인 것 같은데 요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면 이게 살아나고 또 이제 좀만 지나면 또 이게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크게 학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전에 제가 리사선 교수님이라고 메타인지로 유명하신 외국에 계신 또 세계적으로 메타인지로 유명하신 분하고 강의할 때도 이렇게 깜지로 외우는 거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자주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짧게 자주 보는 것, 당연히 소리내서 읽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옮겨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문장 속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왜 지웠지 내가? He goes to school every morning.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실 타겟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문이 있잖아요. 단어장에 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갈 때가 He goes to school every morning. 그냥 간다. 어디에? 매일 아침. goes to school. 그럼 얘 덩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school하고 학교 보면 시야가 좁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문장어로 보게 되면 적어도 청크로 확인하게 됩니다. goes to school. 학교 가는구나. 그리고 학교 간다. 보통 주위에 시간 개념이 이렇게 오는구나. 매일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속에서 소리 내거나 마음속으로 음독한 다음에 이걸 뜻을 유추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뜻이 있겠죠. 매일 아침 라는 뜻을 제일 마지막에 보고는 학교였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짧게 자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영상에 남긴 것처럼 하루에 30분을 깜지 쓰는 것은 사실 효과가 사실 거의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남은 것도 있고 아마 어머님께서 학창 시절에 내가 이래서 그래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반문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작이라든지 스피킹이 어려운 거예요. 내면에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분 깜지할 거면 사실은 5분씩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문장, 단어 이렇게 여러 번 돌려가지고 뜻을 확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6번 짧게 자주 여러 번 학습, 누적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그래프에서 떨어지려면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째 이렇게 기억이 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서 IQ의 싸움이 아니고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엉덩이가 더 가벼워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공부시키는 학원이나 교습소들도 되게 많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지금 스펠링 지금 쓰게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을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짧게 자주 하는 식의 학습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토요일 날에 토요일 날에 이렇게 사실은 스펠링 시험 보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스펠링 시험 보는 경우 괜찮고 일요일 날에는 부족한 단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스펠링을 써보기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스펠링 시험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써보기. 만약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쵸 중간에 수, 토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써? 목, 일에는 이렇게 써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마다 이 빈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스펠링 쓰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방법도 절충을 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도 어머니도 같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자주 보는 것 요거 앞으로 독해로 결국 나갈 거잖아요. 결국 애가 스쿨을 외우는 이유는 그리고 외우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께서도 아이도 그렇죠. 문장 속에서 글을 좀 잘 읽으라는 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렇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런 단어 바이 단어로 하는 것은 또 구문하고 문법 학습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야겠지만 할 때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상태로 터널 비전인 상태로 해야 돼요. 주위는 다 시커멓고 단어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예문 속에서 학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삼고, 하루에 30분 1시간 할 거면 반드시 쪼개가지고 텀을 주고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만약에 이제 월화수목금 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수토 정도에는, 그렇죠, 날리고, 스펠링 지금 하는 식으로 좀 보고, 그리고 대신에 목일에는 부족한 단어 이렇게 써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단어장을 한 권을 여러 번 돌리면 단어를 분명히 외웠는데 스펠링도 외워지고 문장이 술술술 해석이 되죠. 기본적으로 구문학습이 되니까 뭐 일석이조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문맥을 해치지 않는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짧고 여러 번 해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이제 극복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뭐 교습소나 학원에서 100개 외우게 시키고 50개 까먹어도 50개 남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거의 구겨넣는, 윽박지르는 형태고, 아이가, 학습자가 영어를 싫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들 다 그렇게 공부했고 영어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를 그런 식으로 외웠고 손바닥 맞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절충식 방법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펜님하고 어머니께서 잘 회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이 친구도 되게 영어 감정이 좋을 것이고, 어머니께서도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효과가 좋네, 이렇게 되면 꼭 그 방법을 100% 강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했던 영상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있으면 또 남겨주시고 댓글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후짜!